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배용준, 유아인이 뭐 GD가 외국에서부터 인기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외국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 한국 고객을 개삐끼를 보고 뭐 UCI 마크 찍어놓으면 외국 애들이 타준답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비싸게 네.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리버바이크라고 여기 저희 청주 옥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주 옥산. 왜 리버바이크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저희가 여기 일단 아파트 상호명이 리버파크 자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 가게 바로 앞에 강이 있습니다. 뭐 내천이긴 한데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리버바이크라고 했습니다. 샵에 가시면 이제 후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전거 고쳐주시는 분들. 근데 보시다시피 되게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현역 프로 선수 생활을 또 하고 계신 분이고 국가대표 도로 사이클에 거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선배지만 저 곽훈신 왔다 그러면 다들 와 어떻게 저렇게 타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도로를 잘 탔는데 네. 지금 벌써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이제 16년 정도 경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호인한테도 안 된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70km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탈만한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지치긴 하더라고요. 경륜 선수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동호인분들하고도 지금 같이 못할 정도로 힘드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16년을 단거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치는 게 아마추어 때보다는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동호회 시합에 나가서 입상할 수 있다? 없다? 상위 클래스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중간 정도는 어떻게 묻어서 가지 않을까. 중간 정도라면 한 100명 참가했을 때 50등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호인 겸손이긴 한데 막상 가서 타보니까 너무 잘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계산 그란폰드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놀랬습니다. 내가 근데 현역 때 그 국가대표 때 몸이었다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죠. 1등이 자신 없다는 겁니까? 그냥 비벼본다는 수준입니까? 근데 뭐 실력보다 게임의 이제 운영에서 이제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네요. 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경륜 선수 분들도 또 동호회 나가면 네. 막 끌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동호인들의 엔진이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실력들이 또 이 샵을 운영해 보셔서 알잖아요. 동호회 네. 운영해 보셔서 어떻습니까? 요즘 실력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샵하고선 동호인분들한테 배우는 게 솔직히 되게 많아요. 뭐 창피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배우는 마음으로 귀담아 이렇게 듣긴 하는데 솔직히 샵하면서 정말 몰랐던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또 정상에 있으신 분도 이 세월이 지나서 동호인분한테 배우는 자세로 샵을 운영하신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근데 이제 작다고 네.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위아이스 뭐 최고 실적을 내셨다면서요? 뭐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방권에서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뭐 위아이스에서 좀 이 주문을 했을 때 그래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국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로바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샵과 여기가 좀 차별됐다. 그래서 회원들이 좋아한다는 뭐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정비는 뭐 다들 저보다 오래 하셔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다르다고 하면은 최대한 중복 투자가 가지 않게 좀 이렇게 주문을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자전거를 주문했는데 스템이 뭐 길다, 짧다. 이걸 가지고서 뭐 나중에 또 재구매를 해서 맞춰야 된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게 처음에 주문을 넣을 때 어느 정도의 간이 피팅 정도 해서 중복 투자를 가지 않을 수 있게 웬만하면은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 중복 투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저도 중고업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되는데 한두 번 라이딩 나갔다가 자전거를 중고로 거의 반값에 내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 이유는 샵에 가면 예전에 분들 네. 사장님 저기 제 키가 몇이에요? 170 X 스몰 180 라지 이래 버리니까 네. 그 사람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람 나이 네. 팔 길이 인심 이런 걸 네. 생각 안 하고 사이즈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키에 따라서 해버리니까 네. 그 사람이 분명히 나는 키가 큰데 큰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팅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 알고 느끼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피팅을 해줄 수 있는 샵에서 꼭 리버바이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꼭 진짜 전문적으로 피팅을 완벽하게 봐줄 수 있는 샵에서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 손님들이 많이 알고 오세요. 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많이 알고 오시는데 그래도 이 전문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 제가 선수 생활 경험이랑 그리고 이제 이 손님들 타시는 이 성향을 보니까 잘 타고 싶은 그 마음은 많은데 이게 너무 범위를 크게 장비를 사갖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예전에는 좀 자전거가 작거나 커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요즘 자전거는 뭐 일체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어로를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강성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일체형 핸들바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진짜 핸들 하나 가격이 일체형 비싸잖아요. 네, 뭐, VIS 같은 경우에는 뭐 8,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사이즈를 사면은 네. 그 교환도 안 되는 겁니까? 한번 쓰면은? 네, 교환 어렵습니다. 그럼 처음에 피팅이 너무나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피팅도 중요하지만 성향도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진행해서 뭐, 핸들바 사이즈, 큰 거를 원하는지 작은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는 스타일인지를 상담한 후에 주문을 넣는 편이에요, 저희는. 아유, 요즘 웬만한 한 중기관급은 다 일체형이다 보니까 네. 정말 피팅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 위아이스를 주로 판매를 하시는데 네. 위아이스의 최고 장점을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AS를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니 첼로도 국내잖아요. 알톤도 국내고. 이제 상급 브랜드로 봤을 때 뭐 첼로나 뭐 걔네가 상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일단 위아이스를 하면서 저 첼로 타는데 저 무시하는 겁니다. 이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너무 고맙게도 오늘 AS를 넣어서 물건이 필요하다 전화를 주면은 그날 바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시즌 때는 이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쪼개서 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루 못 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생각하니까 이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에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다. 저는 저번에 첼로 행어 같은 거 시키면 그래도 한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근데 바로 온다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곰- 보내줍니다. 침이 막 고입니다. 구미가 땡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다른 브랜드는 제가 아직 판매를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그 물건이 들어오고 그거는 잘 모르는데,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주문을 넣을 때 피팅을 보고, 스템 사이즈, 그리고 핸들바 사이즈, 그거를 기본적으로 같이 주문을 넣기 때문에 중복으로 스템이나 핸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제가 또 아는 좀 후배라서 뭐 빠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곽호신 선수가 로드 쪽으로 피팅을 해준다면 저는 그냥 믿고 탈 것 같아요 평생. 왜냐면 곽호신 선수의 자세가 물론 똑같이 따라올 수 없지만 도로 선수로서 약간
유럽 스타일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좀 제일 잘 타는 선수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타시는 분은 장경구 선수죠. 그 장경구 네. 선수. 자세 보면은 너무 동양적이에요. 거의 뭐 100%죠. 너무 좀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야, 참 자세 안 이쁜데 잘 탄다. 저도 뭐 늘 이번 최근 경기도 라이브로 보긴 했는데 뭐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다 느꼈습니다. 뭐 그 친구랑 같이 비슷한 자세인 선수 또 한 명 있죠. 지금은 경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모충자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자세로 잘 타요. 예, 잘 타더라고요. 아무튼 자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가 사이클 타는 거는 또 잘 타는 것도 있지만 또 자세 아닙니까? 사이클 귀족 스포츠. 네, 맞습니다. 이쁘게 타려는 거. 인플루언서도 사진 찍으려고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세가 자세는 뭐 거의 한 7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웬만하면 여기서 해주는 자세로 좀 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사이클을 탈 때 네, 워낙 오랜 시간 처음에 잘못 배웠다고나 할까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맞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에 자전거 탄다면 네. 진짜 제대로 자세를 배워서 이쁜 자세로 네. 시작을 하고 싶어요. 처음 입문하셔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얘기 주변 분들한테 이제 조언 듣고 이렇게 타시긴 하는데 뭐 작년에 솔직히 피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를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피팅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도 맞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피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 샵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제 성향이 개인 방송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판이 좀 커졌지만 예.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자신이 네. 경험했던 자세를 많이 피팅으로 가르쳐 주는데 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자세와 네. 좋은 자세로 그리고 또한 편안한 자세 그렇죠. 그걸 배워야 오래 탈 수 있고 이쁘게 탈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이재일 선수님도 뭐 프로 생활 하시지만 아까 지금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말씀하셨잖아요. 못 바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기본 자세랑 그리고 이제 뭐 페달링 그리고 이제 기아 변속이라는 거 처음에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익숙한 다음에는 솔직히 이 버릇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뭐 메이커만 다르지 이제 유럽에 메이저 선수를 아무거나 태워줘도 1등 하는 사람은 1등 하겠더라고요. 뭐 이미 나올 만큼 네. 뭐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전거 좋냐 물어보면 이쁜 자전거 이러더라고요. 비싼 거. 네. 에이, 뭐 솔직히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뭐 가죽이 좋아서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메이크업 값 어렵습니다.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자전거 나한테 맞는 거 하나 추천해 줄 수 없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중고상을 좀 하다 보니까 마침 작은 사이즈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아이스 와스지 프로를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아, 네. 그때 당시 트랙 마돈이라든지 스페셜라이즈 S웍스가 가장 인기 있었을 때예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네. 물건이 매물도 없고 네. 그런 작은 사이즈 키가 170이 안 되시다 보니까 아. 좀 작은 엑스스몰 사이즈가 그 매물밖에 없다 보니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가 19년식인가 그랬어요. 19년식인데 지금 자전거를 엄청 빠져서 열심히 타시는데도 네. 지금 차보다 더 아끼실 정도로 아직도 아. 질리지 않고 네. 재밌게 타고 계세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되질 않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변경이 안 된 게 아니라 똑같죠. 그래요? 예, 이번에도 이제 설명회를 갔다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어요. 위아이스도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 좀 페이스리프트가 좀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본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년 후나 그쯤에는 신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여러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거의 1년에 한 번씩 거의 브랜드가 좀 그 디자인이 바뀐다고 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트랙 마돈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와, 갑자기 완전 페이스리프팅이 돼버리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네. 잘려 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 벌써 내 거는 구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티가 나.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소비자가 뭐, 여유 있는 분들이야, 뭐, 쉽게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맘 먹고 기함을 사셨는데, 신형이 나왔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신형을 산다고 해도 어쨌든 그 차액이 분명히 너무 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위아이스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 하나 모델을 갖다가 오래 미는 이유도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 이 소비자분들의 주머니를 좀 너무 이렇게 털지 않고 한자중고에 좀 오래 탈 수 있게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저도 이제 앞으로 또 자전거를 구매한다면, 네. 항상 저기 주변 사람들도 말씀하지만, 굳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아이스를 계속 제가 타고 싶긴 한데, 뭐 리제로도 있고, 네. 뭐 와스지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습니다.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와스지가 가장 상급이잖아요. 기함급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와스 프로의 XP 모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출시되고서 이제 한번 볼 거고, 현재는 저는 이제 와스 프로. 근데 와스지에 대한 그 최대 단점을 누가 항상 이슈를 찾아보면, 예. 뭐 한 번 이슈가 있던 게 포크가 부러졌었다. 네. 그건 외국 자전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제 한국 위아이스가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회사다 보니까 난리 났었어요. 네. 국산차 가다 고장 나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무게가 또 무겁다고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많은 동호인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네. 위아이스는 무거워서 네가 소화 못해. 그것도 되게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뭐, 저희가 오르막만 타질 않잖아요. 네. 네. 오르막을 가기 위해서는 평지를 가야 되고, 음. 또 내려막도 타야 되고. 음. 근데 어쨌든 경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타시는 거면 제가 볼 땐 너무 무게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꽉프로님이 생각하는 거는 가장 동호인분들이 즐기기에 예. 체중 한 70에서 80kg 정도 선에 타시는 분들이 네. 가장 즐기기 적합한 무게는 몇 킬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카본 바퀴 기준으로. 네, 7.5 정도만 맞춰갖고 타셔도 엄청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네요. 제 자전거가 네. 지금 7.5kg 나가거든요. 제가 정말 가벼운 걸 타봤어요. 네. 뭐, 브랜드는 뭐 위아이스지만 6.7kg를 맞춰갖고 탔는데 평지에서 너무 안 가요. 위아이스로 6.7을 맞췄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와스 프로를 지금 7.7kg 나오는데 평지에서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진짜 이거는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이 탄력 주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속성이 너무 가벼우면 떨어진다는 뜻이네요. 그 느낌 알아요. 너무 짜증나죠. 네. 뭐 어필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평지를 따라가야 이제 어필을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강성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에 참 민감하신 분들, 제가 어떤 분들인지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매일 남산 스트라바, 네. 아니면 뭐 동부 고개, 뭐 그런 스트라바만 깨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벼운 게 좋죠. 오르막에는. 네. 그 손님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100g당 100만 원? 1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떨리네요. 월드 투어도 많이 나가보시고 했지만, 네. 외국 선수들을 봤을 때, 네. 무게를 어느 정도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까? 요번에 그 블로그를 보다가 그 해외 리뷰를 좀 이렇게
투어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거기에 자전거 이렇게 무게를 프로 선수들이 타는 무게를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다 무거웠어요. 다 거의 7kg, 7.5kg, 뭐 가벼우면은 7kg, 뭐 마동 같은 경우나 그리고 브랜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 7.5에서 7.4, 무거운 건 7.7. 그분들이 이제 보통 시합 체중이 한 10kg 빼서 한 네. 60kg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런 7점 중반 후반대의 자전거를 꼬개나 이런 걸 다 소화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가벼워지면 기술은 좋아지긴 하지만 음. 가벼우면은 어쨌든 강성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고등부 자체인가요? 고등학생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내로 이게 외국에서도 네. 선수들이 단거리 선수들이 많이 타요. 네. 외국 시합에서도 많이 보이고 요즘 들어. 근데 이 자전거가 이전에 모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룩이라든지 BT라든지 뭐 그렇죠. 최상급 프레임. 앙카라든지 네.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을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 가지고 갔는데 연습할 때 이걸 타는데 이 기록이 절대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진짜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되게 음. 무거워요. 룩이나 음. BT들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무겁죠. 근데 아시아 이제 체형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 파워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무게 소화 못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국산 뭐 위아이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성은 좋고 음.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빠지니까 선수들이 가지고 놀기에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선수 중에 이거 타고 세계대회에서 1등한 분 있잖아요. 월드컵 대회 나가서 이혜진 선수가 좋은 경기를 했죠. 이걸로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올림픽.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모델이고, 음. 요거에 이제 최상급 모델이 있습니다. 어. 네, 실업 선수들이 요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증이 된 거네요. 자전거 그렇죠. 자체가 나노 카본 그러니까 기술이. 네덜란드 쪽의 선수도 요새 그 월드컵 대회에서 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네덜란드가요? 예. 참. 오렌지 군단이 저걸 탄단 말이죠. 아휴, 진짜 위아이스가 제가 위아이스한테 좀 이제 뭐 제가 뭐 위아이스한테 뭐라고 한다고 네. 뭔가 뭐 누군가가 들어주지도 않았겠지만 네. 제가 뼈 때리는 소리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아이스라는 메이커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세요. 네, 왜 싫어했냐면 저는 이제 국산 자전거를 되게 좋아해서 첼로도 좋아하고 엘리엇 네. 초창기 때부터 탔거든요. 그때 선수들이 많이 탔어요. 네. 첼로 엘리엇 그때 네. 좋다 그래가지고 네. 또 저렴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물렀었어요. 아. 왜 이렇게 자전거가 종이짝 같냐 싶을 네. 정도로 물렀는데 요즘 나오는 건 솔직히 못 타봤어요. 난 좋아졌겠지만 좋아졌겠죠. 그때가 한 11년, 12년씩이었으니까 저는. 그러다 한 번은 후상각을 힘을 쓰다가 부지직 해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꼭 국산 자전거니까 이랬겠지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네. 정비를 잘 못하고 네. 제가 너무 자전거를 막대했구나. 네. 험하게 탔구나 이렇게 생각을 무게가 했는데 좀 있으셔서. 무게도 있죠. 네. 근데 이 위아이스는 좀 인기가 없을 때 그때가 한 17년도? 네. 그때 제가 USA가 지금처럼은 이제 인지도가 좀 없었을 때인데, 네. 기함급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제가, 야, 위아이스, 제 친한 유튜버 있었어요. 되게 네. 유명 유튜버인데, 그 자전거를 좀 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래도 유명 유튜버인데, 네. 네 방송이 조회수가 100만 회씩 나오는데, 네. 너 스페셜라이즈나 유명 자전거 타면 욕 먹는다. 국산 타야 된다. 그래서 위아이스에 전화를 했더니 네. 반때 연락 드리겠어요. 하고 막 한참 연락 없고 거의 그냥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민망해서 야, 형이 자전거 걱정하지 마. 형이 자전거 유튜버니까 자전거 다 빌릴 수 있어. 네. 대답이 없어요. 몇 주가 지나도. 형 자전거 어떻게 됐어요? 야, 안 됐나 봐.
아, 제가 알아볼게요. 하더니 바로 첼로에서 그냥 빌려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그 홍보 면에서 너무 자전거 잘 만들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홍보가 많이 되게 중요하죠. 태워보고 홍보해주고 진짜 이 대한민국 제가 무슨 외국에 뭐 크리스 프롬이 연락 왔으면 자전거 안 가져왔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배용준, 유아인이 뭐 GD가 외국에서부터 인기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외국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 한국 고객을 개삐끼를 보고 어? 뭐 UCI 마크 찍어놓으면 외국 애들 타준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랑받고 한국 하면 유아이스, 한국 하면 유아이스 나와야 외국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국 사람들은 예민한 민족이지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지 믿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아이스에 대해서 뼈 때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한국 고객들을 왕처럼 모셔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진짜 주 고객이 한국입니다. 뭐 유럽이 아니고 진짜 한국에서 잘 돼야지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뭐 VIS를 중점으로 팔고 있지만 뭐 AS면 AS 뭐 소비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장님이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유아이스가 왜냐면 유아이스를 뭐 본사 가서 에이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가 터진 것도 네. 그 사장님의 대처로 인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한번 터졌던 것 같아요. 아, 네. 청주까지 와서 네. 막 자전거를 많이 리뷰하고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위아이스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위아이스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는 방송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진짜로 다음에 자전거를 탄다면 위아이스로 바꾸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신 사장님이 평생 AS를 해준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아, 걱정하지 마시고 꼭 너무 와주시기 이뻐요, 바랍니다. 자전거가. 네.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레디컬 모델입니다. 레디라면 여성들이 탄다는 뜻인가요? 레디. 레디컬? 레이디. 저건 뭐 좀 저급인가요? 저급은 아니고요. 이제 저 레디컬 모델에 이번에 이제 그 위에 레디컬 프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XP 모델도 이제 지금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암. 이게 기암. 최신. 이게 와스지 프로. 네. 국산이다. 네. 아직 뭐 이 자전거를 타고 막 세계대회 뭐 또르드 프랑스 막 이런 선수들이 안 타다 보니까 네. 좀 믿음이 없었는데 요즘은 유명 인플루언서라든지 네. 뭐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시대가 변화에 따라 자기만의 또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남들이 안 타는 것들. 그래서 조금 더 위아이스에 정감이 가고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네. 위아이스에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네. 또 자전거를 사러 솔직히 여기 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위아이스에 산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외국 자전거의 그 AS 진짜 이제 국내 고객들을 호구로 하는 그런 몇몇 업체들 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비싸게 네.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소비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최근에도 오셨던 손님 보니까 뭐뭐 가장 귀한급을 사갖고 오셨는데 부품 하나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못 받아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려고 샀지 이거를 전시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하실 때 우선 이 AS나 부품 수급이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는지 그거를 좀 첫 번째로 보고선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구독자분이 네.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자전거 네.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그 빠는 자전거 네. 가져왔어요.
정비하고 가시더라고요. 가셨죠, 예. 네, 근데 하는 말이 아씨 조금만 더 빨리 사장님 알았으면은 위아이스를 샀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가더라고요. 아, 네. 이거 좀 약간 좀 이빠는 소리일지 몰라도 진짜 눈빛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로드 사이클에 네. 정점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궁금한 점을 네.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와서 피팅도 받으시고 네. 그 차도 한 잔 마시고 자전거도 사가시고. 근데 자전거 워낙 아무리 국산이라도 굉장히 고가예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프레임 비싸지 뭐 그 정도는 다 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여기 보니까 기본 정비비 공인 5,000원 써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맨손으로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무튼 너무 오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네. 지금 문 잠가놓고 지금 네. 손님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회원들 지금 저거 빨리 코 묻은 돈 저거 모이면 장난 아닌데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1년 찰 때 그 했던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보시면은 손님들이 뭐 잘 고치고 안 고치고 뭐 대응이 좋고 그걸 떠나서 친절한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샵이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리버바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사장님의 그 경영 철학 또 이 샵의 정말 정리정돈 깔끔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 샵이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2, 3년 뒤에는 뭐 2, 3층 막 엄청난 샵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방문했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오기를. 여기는 2층은 자 피팅하는 2층 올라가시고 롤러만 가시고 네. 자 샤워 가시고 꿈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이 청주 쪽에서는 와 내비치니까 바로 톨게이트 나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서 오시는 분은 평택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세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더 잘해야겠다. 항상 마음가짐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크레스트 채널에 한번 방송이 나가면 워낙 유명하신 압구정동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제가 압구정동 쪽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됐거든요. 예. 그건 몰랐네요. 갤러리아 백화점. 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아이스 왔잖아요. 네. 다음엔 또 첼로 한번 가보죠 뭐. 자 첼로 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